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리점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유니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니슨의 경우에는 이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10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신재생 에너지에 속해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리스크 도 있는 상황이죠. 이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저번 영상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근데 어제 유니슨 같은 경우 상당한 하락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시장 상황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유니슨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영향이 가면서 하락을 한 바가 있었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좋아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슨 매출 비중을 보자면 이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10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풍력에 대한 모멘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풍력의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이 태양광보다는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강해졌었죠.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꾀하고 있고,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중동 전세, 지금 현재도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이 공급망이 상당히 악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AI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이 전력 인프라망, 그 전력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간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유니스는 상당한 하락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상당한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저번 주 8월 1일이죠. 8월 1일에 발표가 되었던 이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PMI 지수가 예측치보다 훨씬 낮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이전보다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50보다 좀 높게 나오면은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0보다 낮다라고 보면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어제 이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미국발 고용시장 침체가 이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었었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AI 산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실제로 인텔의 경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26% 이상 좀 폭락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고 있는 워렌 버핏조차 이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애플 주식을 올 한 해 동안 절반가량 매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 상황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 시간 새벽으로 지표가 하나 더 발표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좀 50보다 높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이 소비자 지표 서비스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엔터테인먼트나 레크레이션, 숙박, 음식, 서비스 등등등 이러한 지표가 좀 확실하게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 시장 상황 상당히 좋았다, 좋은 흐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니스는 오늘의 흐름 6% 이상 상승을 했었고, 하지만 어제의 흐름 마이너스 11%, 종가는 마이너스 10%를 달성을 했었었죠. 어제 시장 상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시장의 전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시장을 보시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0%, 종가 부분은 마이너스 8%,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온 상황이었었죠. 오늘은 다행히 시가 갭 상승을 하면서 481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자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었고, 그리고 종가는 11% 마감을 했었었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었고요. 근데 하지만 오늘은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 이상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시장이 좀 돌아와 준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상승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이 저항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과거에는 지지 라인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주가는 그거보다 낮으니까 저항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이번 주 내로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니슨의 차트로 돌아와서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라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전부 지금 무너진 상황이죠. 2020년도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겪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굳이 지지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어제 아래 꼬리가 나온 부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는지가 관건이었지만 어제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지지를 해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유니슨의 경우에는 이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만 넓게 보아도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으셨던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어야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